원래 얘기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돈의 가치가 갈수록 커진다. 이걸 이해하면 돼요. 근데 또 생각하면 이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해. 화폐 가치는 사실 떨어지잖아. 예, 그건 근데 되게 긴 기간에 대한 얘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우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줬어. 그때 100만 원 주면 예, 짜증 낼 거라고. 왜냐 그 이유가 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 그런 식의 이유보다는 그 1년간 100만 원 가지고 창출될 수 있던 그 이익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거지. 근데 뭐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돈이 점점. 자, 첫 번째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어제 100원과 오늘 100원 뭐가 더 비쌀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가 더 비쌀까요? 오늘 100원. 어제 100원이 더 비싸다고요. 어제께 오늘 오면 110원 되는 거야. 네. 어제 100원은 내가 빌렸잖아? 그럼 오늘 내가 100원 주면 안 된다고 이상 화낸다고. 왜냐면 하루 사이에 100원 가지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비율이 1 플러스 R이다. 네. 저 R이 이제 보통은 이율이라는 이름으로 뭐 2%, 3% 이런 식으로 된다면 뭐 1 더하기 100분의 2, 1 더하기 10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금액에다가 이건 이제 원금이라고 해야겠죠. 이걸 곱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이제 금액이 된다는 거지. 여기서 1이 의미하는 것은 원금을 얘기하고 이게 이제 이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원금, 리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네. 뭐 이런 거죠. 어떤 상품을 파는데 10%의 이익을 10만원짜리를 10% 이익을 얻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럼 10,000원의 이익을 얻어야지, 그치? 근데 그 상품을 10,000원에 팔면 미친 짓이죠, 그죠? 아 별로 안 미쳐 보였네 방금. 10만원짜리가 있어, 10만원짜리. 그거를 10,000원 벌겠자 10,000원을 벌고 싶어 그걸로. 그래서 10,000원에 팔면 미친 짓이라고. 이상해야 돼, 이상해 그죠? 예. 110,000,000원에 팔아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 1 플러스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또 두 번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누적했을 때 그게 등비 수열에 합의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통 막대기를 하나 좀 그립니다. 기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 이렇게 합시다. 점점점에서 뭐 n번째 기간이 있다고 합시다. 이 기간은 월이 될 수도 있고 연이 될 수도 있죠. 1월, 2월 해서 뭐 이렇게 n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월 초, 그럼 여기가 2월 초겠죠. 근데 1월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뭐 1월 말이나 2월 초나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다르면 1월 말에 100만 원 넣어놓고 2월 초에 이자 달라고 하면 그것도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통 적금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여기서 A1, 네, A라는 금액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게 한 달, 두 달 해서 또는 1년, 2년 지나서 N년이 지나면 그때 A1이면 안 된다고, 불합리하다고. 네, 이게 한 달만 지나도 1 플러스 R배가 돼야 돼요. 오케이? 이유를 R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1 플러스 R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기간이 하나 지나면 거기에다 1 플러스 R을 한 번 더 곱해야 되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1 플러스 R의 몇 제곱이 이게 몇 번 곱해져야 돼요? ms1번 그죠? 네, 초항이 A였고 공비가 2 플러스 R이었으니까 n번째는 ms1번 이겠지, 그치? 근데 적금이라고 꾸준하게 같은 금액을 넣는 걸로 생각하자고. 그럼 이제 여기에 또 A1을 넣으면은 그거는
이때 와서는 그러니까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그런 식의 얘기인 거지. 그럼 몇 번 붙었겠어요? n-2번 붙었겠죠. 네. 이것만 봐도 어떤 a가 더 큰 걸 알 수 있어요? 앞에 a, 뒤에 a, 앞에 a. 시점을 맞춰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시점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시점에서 금액이 같다 하더라도 시점을 맞추면은 네, 다 다른 금액으로 비교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A1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겠죠. 점점점 해서 저때 기간의 초에 넣었으니까 이때도 이 기간의 초에 넣읍시다. 이런 라인을 맞춰야죠. 그럼 이제 이거는 한 번 이자를 받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점점 써야 되나? 점점점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기간이 끝나고 적금을 수령하면 이걸 다 합한 걸 수령해야 되잖아. 이것의 합, 내가 받을 적금, 그게 등비수열의 합인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세 번째라고. 네. 자,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커지니까 뭐 물론 위에 것도 발생했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초항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초항이면 공비는 뻔합니다. 공비는 1 플러스 r배씩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공비인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당연히 n-1개다. 뭐지? n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n-1이 아니구만. n이네. n이네. 불싸. 네. 첫 번째 기간에 뒤에서 한 번 곱하시죠. 두 번째 기간에 뒤에서 두 번 곱하시죠. n번째 기간에 뒤에서 n번 곱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자를 받는 기간이 만 n개월 동안, 만 나이 알죠? 그런 느낌으로. 그럼 딱 그만큼 이자가 발생돼야 되는 거니까 n-1이 아니고 n이네요. 다들 낚여버렸네? 선생님이 얘기하면 되게 다 그럴듯한가 봐요.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군요. 네, 항의 개수가 당연히 n번 넣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1월 초, 2월 초에서 n월 초에 넣었으면은, 그러니까 항수가 n이라 되거든. 네, 초항, 공비, 항수 다 나오니까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해요. 저걸 이제 기간의 초에, 기간의 머리맡에 머리 숫자 써서 그때 넣었다고 해서 기수불이라고 합니다. 기수불. 기간의 머리맡에 지불했던 금액을 다 합하면 네. R-1분의 그러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A가 아니고 저 아래 게 초항이요. 이게 초항 곱하기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등비수열 합공식 머릿속에 다 있습니까? 이걸 쓰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안 쓰겠죠. 근데 이걸 지워도 여러분이 이게 사실 1 플러스 R 빼기 1인 것을 꼭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공비가 R이어서 R을 쓰는 게 아니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어서 1을 뺐더니 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간의 말에 넣었을 때 생각합시다. 이때 넣었어요. 이때 A1을 넣었어. 그럼 이제 여기가 처음이겠죠, 그죠? 1월 말에, 2월 말에 또 넣었어. 그래서 N월 말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이제 A1을 지불하면 여기는 이제 그냥 바로 A가 되겠죠. 뭐 사이에 기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시 똑같이 N개. 공비와 항수는 똑같습니다. 초항만 달라집니다. 초항이 A로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기말불은 기말불은 공비 항수 똑같은 게 여기 똑같은데 초항이 A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세 가지를 네, 오늘 제가 좀 원래하게 설명하고 세 가지를 이제 잘 받아들이면 된다고 뭐 설명하고 있는 건데 기억나는 거 얘기해보세요. 제가 뭘 잘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뭐가 어떻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시 얘기해볼게요. 일단은 돈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돈의 가치는 커집니다. 네. 정말 딱 기간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것도 이제 제곱식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등비적으로 커집니다. 네. 그리고 그게 두 번째 얼마만큼 커지는가? 1 플러스 R배 이게 두 번째네요.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이 뭘 의미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걸 누적시켜서 다 합하면 그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야. 원래가 이 세 가지 네, 명확히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가 기수물이에요. 그죠? 이렇게 A1을 1서 10번 넣었어. 그래서 나중에 10A1 받으면 바보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100만원 10번 적금 넣고 1000만원 받아오면은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그럼 안 된다고. 이렇게가 기말분이에요. 같은 돈을 넣었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똑같아.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사실 아니에요. 나는 다른 돈을 낸 것과 마찬가지야. 근데 어쨌든 똑같이 A N개를 냈는데 가치는 녹색이 클까? 파란색이 클까? 녹색이. 앞선 게 가치가 크니까. 네. 기간 한 번만큼 가치가 크겠지. 기간 한 번에 몇 배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R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R배. 그래서 기수물 공식과 기말 공식이 1 플러스 R배 차이 나는 거야. 전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확 와닿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기본 개념 설명했고요. 이제 적금에 대해서 기수물 기말분이 있는데 이제 뭐 응용 문제로는 뭐 빚을 갚는 것, 빚의 상환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연금을 끌어다 쓰는 거, 연금의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근데 그런 문제 사실 잘 안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지금 적금을 들어본 경우도 없을 테고 빚을 갚아본 경우도 없을 겁니다. 근데 상상을 해봅시다. 적금을 푼다면 기수불이 어울릴지 기말불이 어울릴지 상식적으로 기수불이 어울리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억지로 기말불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뭐 한 달에 뭐 10만원씩 적금을 들었어. 그래서 마지막 12월달 초에 내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돈 받으러 갔어. 근데 돈 받으러 갔는데 돈을 줘야 돼. 그럼 이상하잖아. 그치? 네, 그날 돈 받기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돈 내고 한 달쯤 뒤에 돈을 받는 거지. 네. 그래서 예, 기수분에 어울린다. 이건 적금에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말불은 돈 갚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빚을 졌어요. 빚, 넷. 그리고 이때 그 빚을 그대로 갚으면은 와, 능력자인데? 안 되죠? 네. 이게 얼만큼 불어있겠습니까? 기간이 만 n번 있었어요. 그러면 네, n제곱만큼 불어있습니다. 이렇게 이 값을 해야 돼요. 이 지수는 이제 두려운 존재예요. 이게 조금만 커도 값이 확 커지는 거 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돈을 갚아야 돼요. 이 돈을 갚는데 돈을 갚을 때 기수불에 어울리냐 기말불에 어울리냐 생각하면은 또 상식적으로 기말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돈을 마지막에 갚았잖아? 근데 한 달간 빚이 안 끝나. 그럼 기분 더럽잖아. 그죠? 예, 그럼 안 된다. 마지막 돈을 낸 순간 빚이 끝나야지. 예, 그리고 빚을 졌을 때 빚을 진 날 바로
나 빚 졌고 첫 번째는 갚을게 이렇게 안 한다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빚을 갚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기말고리에 어울린다. 빚을 갚는 데는. 네. 이쪽이 이제 빚의 상환에 어울린다. 근데 빚을 갚는 방식이 뭐 100만 원 빌려놓고 10만 원 갚아놓고 이제 90만 원 나왔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네. 100만 원 빌려놓고 계속 100만 원인가 그것만 불안한가. 그리고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 거예요. 빚이 커지는데 내 돈도 키워지게 이렇게 적금하고 마지막에 한 방에 터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게 불합리하게 느꼈어요. 내 10만 원 갚았으면 90만 원 넘어야 되고 돈이 적게 남아야지 나중에 커지더라도 좀 적게 커질 텐데 처음 그 큰 금액이 계속 커지는 게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졌거든. 왜 그럴까 생각을 했지만 아무도 설명해 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설명 안 나와있어요. 근데 나중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본 결과 세상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간중간 정산하는 방식은 계산이 엄청 복잡합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하면 한번 해보세요. 네, 식 엄청 복잡해지는데 이거 계산이 엄청 쉬워요. 어떻게 쉽냐? 그냥 내가 기말불로 적금한 그 돈하고 빚하고 한 방에 갚다고 해서 털면 돼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얼마씩 갚아야 되는가 물어봅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이게 역수가 돼서 이렇게 곱해지겠죠. 네. 이게 이제 내가 갚아야 될 돈이야. 근데 뭐 식은 복잡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기말고리 기수고 1 플러스 R의 차이 날 뿐이고 그 다음에 이 식 하나만 기억하면 기억을 굳이 하자면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뻔한 게 함수가 n인 건 너무너무 뻔하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라는 것은 포인트 중 하나고 그 다음에 기말고는 어차피 A라고 그게 초항이 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4차 받자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는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빚 문제는 다 풀 수가 있고 할부 문제가 나오죠. 나 이번에 차 한 대 샀어? 그러면서 이제 그 차를 할부로 갚아가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소심하게 핸드폰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연금은 이제 뭐냐면 내가 은퇴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혹은 은행에서 나한테 적금 붙듯이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연금보도 언제 타야 되냐? 기술로 타야 되지 않겠냐? 생활비가 초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한 대 살려면. 예. 그러니까 연금 보통 월초에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내가 뭐 지금도 연금 생각하기엔 너무 삶이 지루해서 뭐 사업 하나 치킨집 하나 차리려고 나 받을 거 그냥 다 땡겨서 주세요. 근데 연금 보통 이제 그 마지막 죽는 날까지 받는 거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대충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정산해서 줄 거냐. 근데 그걸 줄 때 그래서 뭐 내가 앞으로 100만 원을 10번 받을 거야. 1000만 원 받을 거야. 1000만 원 다 주세요 하면 그것도 미친 짓인 거야. 네. 나중에 받을 100만 원이 지금에는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받을 금액들 그 액면가보다는 적게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땡겨서 받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것을 땡기면 미래가 더 커지는 거죠.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땡기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다 땡기는 순간 이제 공비가 거지 같아집니다. 1 플러스 R보다 1이니까 분수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만 살짝 늘리세요. 그래서 연금, 영어로 펜션이에요. 우리 놀러가서 먹는 그 펜션과 똑같습니다. 난 처음에 연금의 현가, 현재 가격에서 프레젠트에서 P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펜션이었어요. 내가 이 돈을 받을 거예요. 현재 받을 건데 시점을 현재로 가져와서 갖다 놓고 그래서
내가 받을 연금의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저 뒤로 보내는 거야. 여기서 그냥 어디 갔다 오도 똑같거든. 어차피 모든 지점에서 같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금이 n 개월 뒤에 저런 금액이 되는 거지. 저기서 비교하면 분수가 안 생기고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연금의 현가는 이 D를 구분하는 거야. 그죠? 네. 이 D가 P라고 한다면 이제 D만 놔두고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고 R인데 거기에 이것만 넘어가서 이제 뭐 요만큼 좀 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방금 이 개념 이해됩니까? 뭐 저야 이미 다 정리해서 이제 그 결론을 저야 주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생각을 빌드업해서 만들어야지 훨씬 와닿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수불, 기말불, 빚의 상환, 연금의 현가 이렇게 네 가지 얘기인데 기수불, 기말불은 그냥 방식, 내는 방식에 대한 얘기고 빚의 상환, 연금의 현가는 그냥 응용 문제인데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고 정부에서 환경기금을 조성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환경기금으로 정부니까 돈을 좀 많이 쓰겠지? 한 100억씩 조성을 한다. 근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네. 그 다음에는 그 뭐 물가 상승률 R% 이렇게 생각해서 그만큼 뭐 처음에 100억 있으면 그 다음 110억 다음에는 120억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물가 상승률과 이율이 늘 똑같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셨다면 나 이거 지우고 그걸 설명할게요. 지금 이거 다 이해하셨습니까? 질문할 거 없습니까? 그래서 연금을 왜 기말불로 하잖아요. 내가 그랬어? 기수불이라고 해놓고? 기수불을 해야죠. 그죠? 내가 지금 기수불이 어울린다고 했잖아. 그치? 아 그랬군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여기 봐달라고. 이게 네. 이걸 네 여기서까지 늘릴 필요 없었네요. 기수불은 이렇게 연금의 현가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있어야 되구나. 오케이? 예, 기말불은 빚의 상환. 이쪽은 이제 연금의 현가. 네. 잘 분리되네요? 네. 이렇게 이해합시다. 좋아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A1을,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제 그 차곡차곡 누적시킨 거지. A1을 냈어. 그 다음에는 R% 늘려서 증액해서 냈어요. 그 다음에 또 증액해서 냈어요. 그 전에 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증액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단상이 지금까지 액면가는 똑같은 걸로 했었는데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지. 정부가 이제 그 뭐 정책을 펼치는 데는. 그래서 여기 이제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곱해져 있겠다. N의 초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A가 1로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오면 뭐가 되겠어요? 네, 역시 N제곱이 됩니다. 그죠? 이해돼요? 왜냐면 뭐 N-1번 곱해진데 이미 한 번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N-2번이 곱해진데 2가 한 번 이미 있어서 다 똑같이 N이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단순해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을 그냥 n번 한 게 답이야. 모의고사 이렇게 좀 쉽게 나온 편이야. 그냥 그 말을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울 뿐이고.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그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사실 같은 가치라고. 가치가 같은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다른 식으로 보면 다 달라 보이는데 시기를 맞추면 다 똑같은 값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1로 가져오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제곱돼요. 얘를 1로 가져오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제곱돼요. 얘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a 플러스 2 플러스 r에 제곱돼요. 밀든 땡기든 같은 식에서 같아진다는 거지.